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대우AL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우AL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대우AL 하게 되면 크게 알루미늄 사업부와 그 다음에 철도 사업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철도 사업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좀 갭 상승이 나오게 됐죠. 해당 이유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 우리 대우AL은 또 현대로템의 1차 협력 업체이기도 하면서 철도 관련된 다양한 제작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철도 관련된 수주 소식이라던가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먼저 좀 상승을 하는 감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 체코 원전 수주에 이은 철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한 차례 불려오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모로코 5조 규모에 대한 철도 기대감까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재료까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도와 관련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한 체코 대사 원전에 이어서 고속철도도 한국과 협력을 희망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체코에서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을 거의 수주를 확정을 하게 됐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정은 내년 3월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수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주를 거의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고 나서도 이어서 고속철도도 이 한국이 좀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속철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국가 사업이기도 하고 이 체코가 현재 중요 과제로 이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 한국의 기술력을 좀 높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5위 내에 이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회사 중에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속철도까지도 수주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상승 그리고 거래대금 시장이 이슈가 불거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힌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게 발표가 날지도 모르고 얼마를 수주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이 철도 관련돼서는 재료가 그리고 일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이 정부가 모로코 5조 원 규모의 K철도를 수출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또 소식이 한 차례 들려왔었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국토교통부 박상호 장관이 모로코를 찾아서 이 K철도 수출 지원 활동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관련돼서 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년 9월에 이 서울에서 열리는 이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때 이 모로코 장관을 초청해서 이 철도 관련된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차례 9월 달에 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철도 정부 수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라던가 또는 철도가 수주하는 시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기대감을 먹고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 재료와 함께 보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트럼프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죠.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서부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자기가 당선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라고 또 발표를 한 만큼 이 최근 시장에서 재건 관련주들이 좀 이 트럼프의 정책주 역할을 하면서 대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하게 되면 도로, 건물, 철도까지 포함이 되고 앞전에 주가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올라간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건해서도 철도가 엮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최근에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5년 만에 통화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사실 저기 러시아와 협상하지 않겠다, 너희들 군대 철수하고 땅 돌려주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불합리한 합병이라고 하긴 그렇고 불합리한 종전을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좀 협력을 해서 종전하고 휴전하는 방안을 좀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만한 게 일단 11월 달에 평화회의 준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회의가 몇 차례 열렸는데 그때는 러시아라던가 우방국인 중국이 참여를 하지 않은 채 평화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젤렌스키가 이번에 평화회의를 준비하면서 러시아를 직접 당사자를 참여시키겠다, 그리고 종전에 대한 계획도 발표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만큼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대감이 철도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테지만 이때 주가가 하한가를 가게 된 것이 이 바로 영풍재지 주가 조작 혐의로 이 DOAL 대표가 조금 포함이 되면서 구속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을 한 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7월 5일 날 이 모로코에 대한 정부 철도 수주 기대감이 5조짜리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감을 받고 오른 감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올랐을 때는 이 뭐 때문에 오르는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끝자락에 좀 재료가 나와주게 되었고, 재료가 한 차례 나오고 나서는 좀 하락을 해주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철도 기대감 때문에 좀 갭이 10% 정도 떠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사실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좀 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그림도 사실 약간 좀 횡보와 도전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우엘 같은 경우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이 대표 리스크가 일단 첫 번째 해소가 약간 된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또 하기도 했었고 대표가 또 변경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사업의 발판을 두고 좀 확대를 해나가는 여부가 우리에겐 또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될 것 같고, 사실 이 대우에이엘의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및 차량 경량화 부분 매출이 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은 전기차가 캐증 구간이긴 하지만 향후에 전기차 확대로 인한 매출 확대가 좀 되는지 여부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무엇보다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죠. 이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이러한 지지율과 당선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철도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한 차례 더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는 여기 박스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선 그리고 상단선을 여기를 좀 넘어가는 시점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사실 이 구간 안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구간들은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슈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 상단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이 한가를 갔던 가격까지 다시 한 번 더 유의미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 오는지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